그가 뉴스를 본 순간 멈춰섰다. 중국 과학자들이 늙은 원숭이에게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원숭이가 젊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화면을 다시 읽었다. 60세에서 70세 사람과 비슷한 나이의 늙은 원숭이들에게 특별한 줄기세포를 주입했더니 뇌가 다시 젊어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정자 생산까지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이 연구가 지난해 네이처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의 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수년 전부터 이런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30억 달러를 알토스랩에 투입했다. 노벨상 수상자 시냐 야마나카가 자문위원장을 맡은 회사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매년 노화 연구 과학자들에게 300만 달러씩 상금을 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인간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하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도대체 노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일까? 그는 몸을 하나의 도서관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DNA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방법, 근육을 움직이는 방법,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긴다. 도서관의 책들은 그대로 있지만 사서가 지쳐간다. 사서는 어떤 책을 꺼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필요한 책은 찾지 못하고 필요 없는 책만 자꾸 꺼낸다. 그래서 몸은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 사서를 후생유전체라고 부른다. 후생유전체는 DNA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결정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정확히 작동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스위치가 엉성해진다. 그런데 2006년 일본의 과학자 시냐 야마나카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단지 4개의 특별한 단백질만 있으면 늙은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지친 사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젊은 시절처럼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았다. 야마나카는 이 4개의 단백질을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발견으로 2012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의 연구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야마나카 인자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세포가 너무 젊어져서 암이 될 위험이 있었다. 마치 사서가 너무 흥분해서 도서관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6년 미국 솔크 연구소에서는 조로증에 걸린 실험용 쥐들에게 야마나카 인자 중 3개만 사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쥐들의 수명이 30% 늘어났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 암은 생기지 않았다. 2020년에는 같은 연구팀이 정상적인 늙은 쥐들로 실험을 확장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늙은 쥐들의 신장 근육 뇌 조직이 젊어졌다. 심지어 실명한 쥐들의 시력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진짜 혁명적인 순간은 2023년에 찾아왔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팀이 화학물질만으로도 세포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 유전자 치료 없이 단지 약물만으로도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팀은 늙은 인간 세포의 6가지 화학물질 조합을 처리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세포의 나이가 거꾸로 돌아갔다.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의 특징을 다시 갖게 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중국 과학원에서 발표한 원숭이 실험이었다. 연구팀은 노화에 저항하는 특별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늙은 원숭이들에게 주입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원숭이들의 61가지 조직과 10개 주요 생리 시스템에서 노화 징후가 역전되었다. 원숭이들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고 뇌 위축이 줄어들었다. 골다공증과 섬유증이 개선되었고 지방 축적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생식 능력까지 회복되어 정자 생산이 다시 시작되었다. 연구팀은 이것을 다중 시스템 회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은 줄기세포 자체가 아니었다.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진짜 회춘의 열쇠였다. 이 입자들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들을 젊게 만들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치료법이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2024년 영국의 시프트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노화를 되돌리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로 $1,600만 투자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안구 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회춘 기술의 인간 임상 시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제 더 큰 질문에 직면했다. 정말로 인간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먼저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자. 100살이 넘어도 30살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번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추구할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교육 시스템도 바뀔 것이다. 2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류의 지적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증가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새로 태어난다면 지구의 자원으로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식량, 주택, 에너지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도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나이 든 세대가 자리를 영원히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경력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계속 일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얻을까? 가족의 개념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수백 년을 함께 산다면 기존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결혼과 이혼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영원히 산다면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불평등의 심하다. 노화 역전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질까? 아마 처음에는 매우 비쌀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들만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짧은 생명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치와 사회 권력 구조도 바뀔 것이다. 나이 든 정치인들이 수백 년을 권력을 잡고 있다면 사회는 얼마나 보수적이 될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는 언제 받아들여질까?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노화 역전 기술은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일부 과학자들은 낙관적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노화 연구자 스튜어트 킴은 노화 역전 기술이 인류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발견을 더 했을까를 상상해보라고 한다. 반면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죽음이 인간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삶은 오히려 삶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다른 억만장자들과 달리 노화 역전 연구에 회의적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죽음이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24년 현재
노화 방지 산업의 규모는 440억 달러에 이르고 2026년에는 6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45억 달러가 수명 연장 과학에 투자되고 있다. 뉴욕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애니르 바르질라이 박사는 올해 말까지 노화세포 제거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제 희망과 약속의 단계를 넘어 실현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 역전 기술이 암을 유발하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화 역전 기술이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직업연금 의료 시스템은 모두 현재의 수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 이 모든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넷째,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누가 이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누군가는 자연스러운 수명을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구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 출생률 조절이나 우주 진출 등을 통해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부족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정말 더 오래 살고 싶은가? 그리고 더 오래 산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태어나고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늙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은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화 역전 기술은 꿈의 실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자본과 인재가 투입되었고 과학적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언제 상용화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노화 역전 약이 개발된다면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 답은 쉽지 않았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자녀와 손자 증손자를 더 오래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정말 수백 년을 산다면 지루하지 않을까? 의미를 잃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노화 역전 기술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불행하게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는 늙은 세포가 젊어지고 있다. 늙은 실험 동물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첫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노화를 되돌리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영원한 젊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